이제 드디어 2차의 마지막 과목인 공법에 도달을 했습니다. 실제 시험 순서상으로는 우리 2차의 두 번째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1교시 때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하고 이 부동산 공법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법의 먼저 핵심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 한권 2차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과목의 모든 핵심은 결국은 뭐다? 행위 제한이 되는 거죠. 제한. 그래서 각종 부동산 행위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차는 각종 부동산 행위 효과였죠. 파급 효과. 그래서 부동산 학계론 경제적인 파급 효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법률적인 파급 효과. 즉 법률 효과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공법에는 우리 국토법부터 해서 농지법까지 총 6개의 법이 있는데 그 행위가 뭐가 있느냐? 먼저 우리 국토법의 경우는 이 계획을 짜는 행위, 즉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한으로서 절차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이 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이 있죠. 사업.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행위. 그래서 그 시행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법인 도시개발법은 이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은 뭐가 있다? 절차. 이 절차가 제한이죠.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각종 부동산 공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개발법에도 사업이 있죠.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그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시행하는 절차.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역시 그 장소인 정비구역을 갖다가 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죠. 아무렇게나 지정하면 안 된다. 절차대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 우리 정비사업 역시 시행하는 절차. 건축법에서는 건축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으로서 건축 시행 절차. 그 다음 주택법은 건설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그래서 건설 공급 시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순서상으로는 종이 시험지에 배열된 게 보면 이 주택법이 이 건축법 앞에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논리상, 맥락상으로는 이 순서가 맞는 거죠. 그러나 시험적으로는 주택법이 앞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서 뭐예요? 절차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절차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법에서는 무엇이 출제되는가? 출제 부분. 자, 결국은 공법도 법이죠. 그럼 법조문이 출제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법조문상 구별되는 것, 그거를 이제 출제자가 출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죠, 비교 용어죠. 두 번째는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항목 해당 여부. 세 번째는 원칙과 예외가 있는 경우 원칙과 예외 구별. 네 번째 순서. 그래서 순서의 선으로 구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이 순서 같은 경우는 순서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기보다는 그 순서를 이해해야지만이, 꿰뚫고 있어야지만이 공법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이해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의미가 있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결국은 첫 번째 비교 용어, 구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음영을 법정상 최대로 두어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홍쌤이 이건 간과한 것 같은데 나라면 여기에 또 함정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항목 해당 여부 구별하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공법은 비교 용어 구별하는 거하고 항목 해당 여부 구별하는 거, 요게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과목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번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공 2차 저 뒤로 넘기셔가지고 35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31번째 테마 용어 정의부터 보죠. 국토법이 용어 정의 종종 나오죠. B급 정도 되겠고요. 여기는 첫 번째 비교 용어 구별하는 거, 두 번째 항목 해당 여부 구별하는 거죠. 자, 비교 용어에서는 우리 계획이 3개 나오죠. 물론 이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랍니다. 그럼 이제 주로 시험에서는 이 3개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용어 정의상. 그래서 비교되는 용어 구별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 광역도시군 광역계획권이죠. 그에 반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관할계획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것도 뒤바꾸면 틀린 보기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결국 국토법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 단어만 꼽아봐라. 그럼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행위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계획이 우리를 올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구분계획은 올감하지 않죠. 자,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가나, 다라, 마, 바목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2번 뭡니까? 그렇죠. 항목 해당 여부 구별하는 거.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 아닌 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문자 한번 적어봤어요. 용용용 이 개발제한국토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맨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것도 이제 용도구역이죠. 그래서 용도구역 하나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용용용 기도지 용용용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는 뭘로 한다고요? 기도문이 그렇습니다. 용용용 이게 뭐다? 기도지.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걸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좋은 비입니다. 자, 다음 6호에 보면 기반시설이 나왔습니다. 정말 항목들 많이 나오죠. 당연히 해당 여부. 그래서 공간시설, 광공록, 유콩, 환경기초시설, 화폐, 빛, 수폐. 이거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각각의 기반 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지 않는지 그걸 구별하는 거 묻습니다. 그다음 도시군 계획 시설 요 7호의 경우는 요거 참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에요. 요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그러니까 안 도시군 관리 계획 즉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여기 오면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음 페이지.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 구별해야 돼요. 용용용 세 가지. 그래서 여기는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요 말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강화, 완화 요 말이 다 들어가지만 밑에 요 용도구역이 아니죠. 요 두 개는 즉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도 아니고요. 개발밀도관리계획에는 강화가 들어죠. 완화는 없습니다. 이런 거 구별하는 거 여기 이제 어렵죠.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1번째 테마 용어 정의, 국토법의 용어 정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